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끝났어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 중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숨 돌리는 주식시장만큼은 한숨 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되고요. 물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시장도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금일 국내 코스피 시장이 한 39포인트 오르고요. 코스닥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조금 진통을 보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악재가 조금씩 좀 힘을 잃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 얘기를 할 건데요.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다, 물론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다 좋았어요. 업종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어요. 대형주, 또 중소형주, 개별주들. 무려 코스닥 시장은 11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하락 종목 수는 170여 개밖에 안 돼요. 거래소도 66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하락 종목 수는 180여 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 종목군들이 다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샀는데 오늘은 코스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제 모습도 그렇고요. 오늘 모습도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 상당히 길어 보이는, 멀어 보이는 갭이 발생을 하면서 거의 9% 가까운 급락세,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물론 오늘도 시초가는 상당히 좀 낮았어요. 그죠? 낮게 출발해서 결국은 다 끌어올려줬죠. 그죠? 자, 이런 양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8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올 1월 달에 또 중동 전쟁 위기를 거쳤는데, 그거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팔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중국이 사실은 제일 심각하죠. 다른 나라보다는. 근데 중국 시장도 긴 춘절 연휴가 끝나고 어제 개장을 해서 큰 폭 한 방에 다 맞았죠. 그죠? 그동안에 좀 쉬었던 그런 모습이 한 방에 9%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오늘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좀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좀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올 겁니다. 자, 어제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23분 현재인데요. 전일 대비해서 감염자는 약 6,000명 정도, 6, 7,000명 정도가 증가를 하는, 6, 7,000명이 아니라 3,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전일보다 한 60명 정도가 좀 증가를 했고요. 완치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치사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한 명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사망자 수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누차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시장 흐름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긴 구정 연휴를 좀 끝내고 지난 언젠가요? 1월 28일 날
1월 28일을 보면 우리나라도 갭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3.04%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9%. 그죠? 조금 더 낙폭이 좀 깊었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밀렸습니다만 이틀 연속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하락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리고 더 추가적인 팬데믹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의약품 지수, 코스피 의약품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연봉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아직 상승세는 유효하다. 실질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가 원년해다. 성장기의 첫 번째 해라는 얘기죠. 왜? 그쵸, 우리나라 이 바이오 제약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순수 기술이, 그죠, 글로벌 제약업체에 라이센스 아웃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원년해가 바로 2015년도예요. 2015년도의 상승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의 의약품 지수는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2015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가 2018년도 이후로 지금 3년 연속 올해 현재까지도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이 됐죠. 그 이후로 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만 2020년도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올해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일봉으로 봤을 때 지난 구정 이후에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2월 28일 날 3%가 넘는 그런 지수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는 어땠는지 볼까요? 2월 28일 날 오히려 0.5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분자 진단 또 키트, 진단 키트 같은 이런 회사들, 또 마스크 만드는 업체들, 그쵸? 뭐 염기서열 분석하는 업체들, 이런 뭐 시젠, 바이오니아, 뭐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서 이런 또 상승, 코스피와 달리 상승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2월달 들어서면서 악재에는 이 제약 바이오가 좀 둔감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뭐 그 이후에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업종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다소 지수보다는 하방 경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전체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1월달에는, 우리가 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기대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안 올랐어요. 이게 어떤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달에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서 나온 성과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나이백이라든가 셀리버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한정된 어떤 얘기들만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결과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1월 한 달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단 바이오 제약 업종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코스피 시장에 있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뭐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제약 지수가 약 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물론 어떤 실망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매기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반도체 IT 종목에 집중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IT 반도체 섹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소외 섹터로 좀 4.7%가 밀리지 않았는가. 또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나가 보면요. 그럼 2월 달에, 물론 이제 4분기, 작년 4분기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실적 발표가 이어진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좀 숨죽여 있다가 2월 달을 어떤 터닝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오늘 보시면 물론 이제 대형 바이오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견조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좋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따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4월 달에 AACR이라고 이제 암 연구 학회도 있고요. 또 6월 달에 아스코. 일단 상반기에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바이오 학술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협회 학술 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협회, 학회, 학술회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임상,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제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반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안정세를 찾고 있어요. 환율 시장이 먼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지속적으로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툭툭툭 내리면서 그렇죠. 오늘도 1187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7.6원이 하락을 했죠. 어제 대비해서. 자, 이 정도면 환율 시장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연결해보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겠고 더 나아가면 제약 바이오 그동안 오름폭이 없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좀 턴어라운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과거에 전염병이 있었을 때 코스피 지수 대비 또 의약품 지수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견조한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사스 때 2002년도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을 때 의약품 지수나 제약 지수 뭐 같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그쵸? 메르스부터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르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아무튼 일단 시장 흐름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 자, 우한 때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땠나요? 1월 30일까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3% 떨어졌고 의약품 지수는 0.9% 정도 오히려 오른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약품 지수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 차트인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여러분들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사스 때라든가 메르스 때 한번 볼게요. 메르스가 2015년 5월 6월달 2015년 5월 6월이면 이때예요. 그죠? 5월달 그 전에 하여튼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네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뭐 이제 연초부터 계속 올랐던 그런 흐름이었고 5월달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보다 제약 지수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상승 파동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018년도 즉 이때가 이제 신라젠 사태가 있었을 때요. 신라젠이 가장 좋았을 때 물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만 이 바이오에 대한 거품이 싹 다 빠졌어요. 1년 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지금 현재 큰 거품이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섹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안정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시장보다는 제약 의약품 지수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보면 올 상반기만 볼게요.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인데,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끝났고요. 2월 20일 날 AACR 초록이 공개됩니다. AACR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쵸? 예. 미국 암 학회라고 볼 수 있죠.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라고 한다면 이 AACR 요거는 미국의 암학회에서 미국 암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협회 학술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초록이 뭐냐면 우리 그린 말하는 게 아니죠.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먼저 뭐라 그럴까요? 완성본 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초록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완성본 되지. 미리 윤곽만 나타내는 아웃라인 정도만 그 정도만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2월 20일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분비학회가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 행사 AACR이 그쵸, 4월 2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5월 달에는 아스코 초록이 공개가 되네요. 그죠? 아스코 하면 더 유명하죠? 미국 임상암학회. 네,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이제 암 관련해서는 미국의 아스코와 또 유럽에 뭐가 있죠? 에스모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이 두 학회가 제일 이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아스코 임상종양학회, 세계 최대 암학회라고 불리는 임상종양학회가 또 개최가 되고요. 또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전시 컨퍼런스도 열리죠. 자, 4월 달에 있는 암연구협회 학술대회에서는 뭐가 발표가 되나요? 그 제넥신, 키트루다의 그 병용치료, 자궁경부암이죠. 임상 2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아스코에서는 미국 임상암학회죠.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2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LB, 리보세라닙하고 얼마 전에 나왔죠? 옵디보하고 1상 병용치료 관련 최종 결과가 아마도 6월 아스코에서 미국에 있는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하고 옵디모하고 병용치료한 거는 얼마 전에 임상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현재 통계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병용치료 마감이 되고 나서 일부 환자들은 임상이 끝났는데도 이 약 복용을 좀 연장해달라고 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죠. 부작용도 크지 않았고. 아무튼, 이 병용치료에 관련된 HLB의 리보세라닙, 아스코에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이번에, 뭐, FDA에 지금, END 신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얘기들이 바이오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 HLB한테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이 3세대 면역 항암제와도 리보세라닙이 간암 병용 1차 치료제로서 글로벌 3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 관심을 현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표적 항암제와 2차죠. 2세대 표적 항암제와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병용 치료에 대한 임상도 지금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군들 우리 대장주들의 흐름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바이오예요. 자, 삼성바이오는 왜 대장주냐면요, 여러분들. 그렇죠. 흔들림이 없고 바이오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들도 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도 사실은 뭐 강세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견조한 모습을 현재 지켜내고 있어요. 이 정도가 이게 대형주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흐름을 현재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 그죠? 알츠하이머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FDA의 승인 신청, 허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두카누마비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난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다는 점, 올해도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흔들림이 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커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시장에서. 자, 셀트리온 그렇다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근데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오늘은 좀 흔들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나, 추세를 반전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특히나 이 삼총사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지면서 추세를 완전히 반전을 시켰어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쵸, 작년부터 출시가 된 미국의 트룩시마, 뭐 유럽의 또 램시마, 트룩시마 같은 오히려 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램시마 SC, 그죠? 이런 어떤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제로 바꿔진 이 램시마 SC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해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뭐 썩 녹록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상승일에 보통 3배수 정도만 조정을 받으면, 뭐 정확히 3배는 아닙니다만, 상승폭의 3배수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HLB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대장주들의 힘도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 IT가 조금 둔화돼야 돼요, 상승이.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것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3%, 4%씩만 오르고. 그죠? 삼성 SDI 같은 건 8%가 넘게. 이게 IT의 매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HLB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기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저쪽 섹터,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어떤 섹터에 대한 매기가 조금 위축이 되고 조정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다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HLB도 지금 10만원 언저리 오늘 아직도 10만원 회복을 못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세 회복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임박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HLB 괜찮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거래가 아직 많지는 않죠. 그래서 17만원, 18만원 요 지점에서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LB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흐름 자체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헬릭스미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어떤가요? 그쵸?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 그동안 실망감에 의해서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자, 이번 달 28일 날 미국 콜로라도에서 키스톤 심포지움이죠. 엔젠시스 관련한 임상 관련 얘기 3건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난번에 1월 달에 발표 그죠? 약물 혼용 관련된 발표를 다음 달로 미룬 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원상복귀된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군들 전부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 볼까요? 우리가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주 추세가 견조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상승세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작년도에 1조 6천억 기술 수출 외에도 그렇죠. 다른 어떠한 제약회사로 또 이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젠백스의 흐름도 우리가 아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노선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지금 흘러내린 이런 지점에서 이제는 반등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매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선침해성 차원에서 매수에 유리한 그런 가격대가 점차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종목군들 흐름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흐름에도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망감에 의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또 바이오의 흐름을 한번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 자세한 얘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 보통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제가 직접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입금을 하시고 저희한테 별도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체험 VI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의 TV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